고입으로 나가 있습니다. 일반고, 특성화, 특목고, 자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율고는 없어졌고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사고가 뭐가 자사고죠? 뭐가 자율일까요? 이게 비대면으로 하면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돼서 이제 요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율사립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이 자율이에요. 근데 교육과정이 자율이 안 됐어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동성고, 여기 숙문고 이런 학교들이 지금 일반고로 다 전환이 많이 됐죠. 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자, 교육감 선발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예체능 중점, 뭐 일반고 예체능 중점, 과학 중점 이런 데는 다 등록금이 없습니다. 사립도 마찬가지. 사립하고 공립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사립은 선생님들이 안 움직이다는 것밖에 없어요. 학교장 선발은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중에 여기 한강고, 삼일고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학교에서 정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비싸죠.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정기고등학교는 먼저 보는 거잖아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들어가고, 특목고 중에 요 학교들과 특성화, 서울미술고. 서울미술고는, 제가 지난주도 그 일원중학교 강의 나갔던데, 거기 바로 낙성대 맞은편이라서, 여기서 가기는 조금 멀 것 같아요. 근데 염가고등학교 관악예술과는 가깝죠. 정기고등학교인데, 여기는 실기 100%로 들어가는데, 실기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실기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넣어봤는데, 이제 악기 좀 다를 수 있으면 이 악기를 큰 악기 관현악단 이렇게 하는 건데 대학 진학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정기고등학교고 그 다음에 이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사실 정기에 있다가 갑자기 후기고등학교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입시 제도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자, 기타고등학교 영재학교입니다. 영재학교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영재학교라 그래요. 전국에 8개 학교가 있는데요. 여기는 영재교육법이기 때문에 합격 여부하고 상관없이 정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영재고등학교 붙으면 다른 학교 안 가죠. 예, 상관없고요. 정기고등학교는 하나만 보는 겁니다. 하나만 보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쓰면서 합격하면 무조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신중해야 되고 하나만 써야 되는데 전국에 있는 학교, 제가 마이스터, 전국에 있는 마이스터하고 서울에 있는 마이스터고 이 학교가 날짜가 틀려서 두 개 쓰면 이중전에 걸려요. 다만 마이스터 고등학교 떨어지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쓸 수 있는 게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요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후기고등학교는 외국어, 국제고, 자사고를 쓰는데 이 쓸 때 일반고 원서를 같이 써요. 그런데 만약 추가 모집, 떨어져서 추가 모집을 가고 싶은 학생이 있는데 그러면 일반고가 썼기 때문에 일반고는 커트라인이 97.8 작년에 그랬으니까 98% 정도 되니까 당연히 다 붙죠. 그러니까 추가 모집을 못 써요. 그러니까 못 쓰니까 추가 모집을 가려면 일반고를 쓰지 말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추가 모집을 못 가면 그의 고등학교를 못 가요. 다음에 5월 달에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쓸 때 원서를 같이 써요. 그렇지만 1단계 두 학교를 못 쓰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어요. 요걸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중 지원에 이게 이제 걸리면은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보여요. 전개 학교를 한 개만 써야 한다. 근데 과거 떨어져가지고 예술계 고등학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되고. 서울체육고등학교 떨어졌는데, 이거 제가 이제 재작년에 저한테 물어봐서 했던 학교예요. 뭐냐면, 서울체육고등학교에 복식으로 떴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이제 가까운 그 휴경공업고등학교에 복식부가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하려고 휴경공고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중전에 걸려요. 그 방법은 뭐냐? 휴경공고는 미달이 많거든요. 미달 많으니까 추가 모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고요. 전국 단위 모집 일반고가 있어요. 공주 한일고, 공주 사대부고 이런 데가 있는데 일반고 서울하고 일반고 같은 날짜가 틀리지만 이것도 걸리거든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고니까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을 내요. 정기고 3학년 1학기니까 내고 나서 그걸 가지고 2학교에다 갖다 줘요. 그래서 합격을 시키겠다 그러면 원서를 넣는 거죠. 이런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기고, 불합격, 후기 다, 이건 뭐 다 아는 얘기고요. 영재학교 얘기했는데, 이 한림예술고등학교가 이제 좀 그 문제가 생겨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 있는 거의 학교죠. 보통 이제 서공예하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니라아트고등학교, 한림예술고, 이 세 학교를 학생들이 가장 좋아해요. 근데 세 학교가 다 학교 유형은 달라요. 서공예는 특목고고요. 그 다음에 니라아트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고, 한림예술고등학교는 평생학습시설이에요. 평생교육법에 움직여요. 그 이중 지원이 다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스터하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이중 지원에 걸리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한림예술고등학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작년에 니라아트 고등학교의 요강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합격한 학생은 원서를 돌려주지 않음.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맞아, 한림예술 또 넣으면 이중 지원에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림예술을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 나서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마이스터 떨어지면 특성화하죠. 날짜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외국어 고등학교 12월 22일, 자사고 1월 2일, 일반고 1월 10일, 추가 모집 1월 15일. 그러니까 일반고 붙으면 추가 모집을 못 가죠. 이제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자사고 외국 국적어를 그냥 쓴다. 그 다음에 일반고 붙으면은 일반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자사고 외국 국제고는 아마 경쟁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커요. 자, 이거는 자기주도학습 면접을 보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학교들입니다. 다만 과학 중점과 교과 중점은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어요. 자, 외국어등학교 내신 성적 반영하는 건 영어만 보는데 거기는 뭐 대일 외국어, 서울 외국어가 이제 가까우니까요. 국어하고 사회가 동점자 처리래요. 영어는 다 거의 A예요. 영어가 B가 나오면은 원서를 안 넣는 게 낫죠. 왜냐하면 4점 차이가 워낙 크고요. 근데 150% 안에만 들어가면 사실은 국어 사회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160점을 그대로 만점을 가져간 거고 국어 사회는 동점자를 걸러내는 거지 이게 영어 내신 성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170%, 200%가 넘어가면 어디서 국어 사회가 걸리느냐에 따라 떨어지는 거고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고 서울형 자사고 여기 이제 신리고등학교 우리 제일 많이 간 것 같아요. 선덕 이런 데는 내신 성적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아요. 근데 학생들은 이거 반영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성적에 관한 거는 하도 못 봅니다. 다만 서울이에 민사고, 상상고, 뭐 용인외고 이런 데는 전과목인데 만약 한 과목이라도 B가 나오면 그냥 서울형 자사고로 바로 바꾸는 게 낫습니다. 왜? 여기서 그냥 서류에서 떨어지면 일반고 두 단계를 못 보니까 사실 서울형 자사고로 가는 게 맞죠. 과거는 수학과 과학의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은 다 A가 나와야 되는데 간혹 A가 없는 학생이라서 1단계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과거는 생활기록부 전체를 다 봐요. 다 보기 때문에 이 학생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인데 수학 성적 하나만 과학 성적 하나만 좀 잘못됐구나. 그럼 한번 면접을 한번 볼까? 이런 경우인데 그 특수한 경우 수학 과학은 다 A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2단계에서 내신 성적 플러스 서류 평가하고 면접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거 교육과정이 2015 교육과정부터는 다 똑같은데 외고는 보세요. 외고 보면은 수학이 거의 적죠. 수학이 적은 데다가 여기도 적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냐 과학은 거의 없어요. 근데 어느 학생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외고를 가겠대요. 그래서 외고 가서 뭐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의사가 되고 싶답니다. 이런 경우는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제가 명동외고를 이제 전형을 갔는데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휴식 시간이 있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 의대 간 학생 없어요. 그랬더니 의대 간 거는 10년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5년 될 것 같아요. 그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수학이 적은 데다가 과학은 방과후도 없어요. 수학은 방과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17년이라고. 근데 외고 같은 경우는 진짜 인문 계열로 가려고 하는 학생만 가야 돼요. 그래서 자연 계열로 가면 안 되고요. 근데 외고는 사실은 교육 과정을 봤을 때 굉장히 불리해요. 전공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고에서 대원외고부터 새 학교가 외고에 영어과가 없어졌어요. 서울외고 같은 경우도 영어 플러스 스페인어과 이번에 러시아과 안 뽑는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플러스로 돼가거든요. 이거 불이에요. 근데 외고의 장점 하나는 뭐냐면 애들 스스로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해요. 다양히 많이 해서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사고와 일반고는 똑같아요. 그런데 과학 중점과 과학고등학교는 과학이 많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과학 중점, 과학고등학교는 이렇게 탁월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실험을 많이 하니까 대학에서도 좋아하죠. 자, 경기교원고예요. 106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전공이 많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강북구, 성북구는 같습니다. 같고, 남학교 이렇게 쭉 있었고요. 네, 과학 중점, 여기 해놨고요. 그걸 뒤에서 한번 볼 겁니다. 제가 미리 받아봤어요. 그래서 일반고 비슷하고요. 마이스터 고등학교 작년에 하고, 과고하고 예고는 없고요. 외국어등학교 둘, 그 다음에 자사고가 9, 좀 많고, 특성화, 비슷하게, 서울에 비슷해요. 자, 한번 보세요. 서울과학고등학교는 사실은 이거는 영재고등학교, 기타고등학교죠, 사실은. 대일외고 두 명 갔었고요.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근데 세명 컴퓨터고등학교는 좀 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성적이 좋은 학교 같은 경우는, 좋은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 그 다음에 남학생 같은 경우는 저기 그 단국대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또 하나 얘기하지만 안산의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서울 동산고등학교부터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도시과학 마이스터 고등학교, 도시과학 기수가 옛날 북고고였죠. 그 다음에 자사고는 신일고등학교 7명 많이 갔네요. 선덕고고, 미양고, 이제 솔생고등학교로 바뀌었죠. 네, 이 28명, 삼각산고등학교 23명, 해와 14명, 고대부고, 영흥고등학교 사립인데 전통적인 강한 학교들이죠. 네, 청문여고 4명, 이렇게 해서 쭉 갔습니다. 자, 정기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인데요. 영재고등학교는 1학년 때, 2학년 때 볼 수 있어요. 8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데, 서울과학영재고등학교는 120명 모집에 50명을 서울에서 뽑아요. 저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생 하나가 세종과학영재고를 갔어요. 그래서 과학예술영재고, 왜 거길 가냐 했더니 서울과학영재고가 더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던데, 그거 자기한테 적성에 맞춰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게 문항이 선다형, 선순형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수학 문제도 풀고 과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제 전형에 관계되는 거는 제 블로그에 보면 전형만 전부 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보시면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데를 다 볼 수 있어요. 네, 자기소개서, 관찰소개서 이런 것들 선생님이 쓰는데 수학이나 과학이나 선생님 한 분한테 부탁을 하면 됩니다. 자, 영재고등학교 50명 뽑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는 출석 면접하고 수학, 과학에 대한 질문지, 유관문제, 심층 면접, 이게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가요. 과거하고 외고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방을 갈 수가 없어요. 서울 안에서만 갑니다. 그 다음에 의치한의대를 다 못 가요. 영재고등학교하고 과거는 의치한의대를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과학 중점으로 가면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 고등학교 가는 게 의치한의대는 제일 좋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1등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학습 과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탐구 활동 요거를 굉장히 자세히 봐요. 자, 독서 활동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고요. 자, 이거 보면은 요게 이제 그 다운로드 하는데 지금 입시 자료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에 대한 기초적인 그 개념을 완전히 잡고 심화까지 하는 학생들이지, 이 학생들이 뭐 미적분을 하거나 물리 툴을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나오는 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은 원래 다 없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도 선행학습을 만약 문제를 뭐나 교과를 물어보게 된다면, 그러면은 나중에 설문평가에서 이 학교는 불이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과거도 경쟁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학생 수가 줄는데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는 지원자가 많죠. 근데 이거는 왜냐면 자사고, 국제고, 외고가 정기고였다가 후기고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과거만 거의 떨락 남아 있어요. 네, 남아 있기 때문에 과거가 경쟁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서울대 합격률 한번 제가 볼게요. 서울 과거가 1, 3, 6, 과거 맞는데 한성은 29, 46, 43. 이렇게 보면은 서울 과거, 영재고등학교가 과거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자, 영재고등학교는 조기 입학이 있지만 조기 졸업이 없어요. 과거는 조기 입학은 없지만 조기 졸업이 있어요. 근데 서울대에서는 조기 졸업에 대한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가요. 자, 외대부고, 전국 따위 자사고는 아무래도 많이 가죠. 여기 보면 많이 갔던 학교가 좀 신일이 여기 65위, 선덕이 20. 이거는 뭐 그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선덕이 상당히 선방을 많이 했네요.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고가 많이 갔고요. 국제보다는 외고 쪽이 좀 많고, 서울외고는 부동의 1위에요. 항상 서울대 1위고, 한국 DB고, 이게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처음으로 100위 안에 들어왔죠. 이게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특성화 쪽에서. 그래서 한국 DB고, 설린인터넷 고등학교, 그 다음에 단국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이 세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도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같아요. 특성화 교육과정처럼 안 하고 국어, 영어, 수학 등 수학의 비율을 굉장히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대학 가는데 완전 주력을 하는 학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동세무고, 이화 미디어, 서울여상 이런 학교들이 이제 그쪽에서 많이 가는 학교들이고요. 자, 세종과학고등학교는 이렇게 과학과 수학 분야의 탐구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을 실험했던 걸 잘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독서가 있지만 다른 학교는 독서가 없는 학교도 있고요.
예술고체육고등학교는 요거는 전국단입니다. 전국단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 갔더니 고양 예술고등학교로 가는 학교도 있어요. 예, 전국단위로 가고 있고, 여기는 관악예술과는 실기 100%라고 했죠. 이중 지원 불가예요, 여기도. 그 다음에 실기하고 그 내신이 40에서 60. 이렇게 거의, 일반적으로 내신이 60, 그 다음에 실기가 40, 이렇게 해서 보통 가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앞에 가던 뭐, 이런, 서울예고라든가 산하예고 뭐 이런 데는 실기 성적이 굉장히 높아야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서울최고도 전국단입니다. 체육고등학교고, 요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 특별전형은 전국 입상한 학생이고, 일반전형은 우선 내신 성적하고 체력검사, 이걸 가지고 실기검사를 가지고 합니다. 자, 마이스터하고 특성화고등학교인데요. 마이스터고등학교는 내신 성적 발행을 해요. 특별전형은 30% 이하, 일반전형은 50% 이하를 내신을 발행하고, 교과 가중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인적성 검사라는 게 특이한 게 있어요. 학업 계획서, 수상 경력, 자격증 이런 것들을 따로 봅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4개, 지금 우리 학생 서울 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하나 갔죠. 서울 북구고 미아리 있으니까 뭐 거리가 가깝고. 근데 이건 전국 단위예요.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뭐 조선기계, 바이오, 항공기술, 원자력 이런 데 있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학과를 가는 게 좋아요. 가면 좋은데 여기는 이제 울산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거의 뭐 명장들이잖아요. 명장들. 울산 이런 데 가면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30년 근무하고 1억, 연봉이 1억 이상 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을 못 넘기는데 이런 데 30년씩 넘기니까 명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가장 큰 단점 하나는 바로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지만 3년 있다가 제2자 전형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걸 방법 있고 취업이 잘 됩니다. 자, 요거 하이파이브라 두세요. 하이파이브에서 이제 우리 학부모님이 저한테 도예 쪽으로 가고 싶다 해서 제가 알아본 거예요. 근데 특성화고등학교는 맞는데 이게 전국단인지 아닌지는 보셔야 돼요.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보는 거고요. 자, 특성화고등학교는 일반 전형 있고 일반 전형 성적을 보는데 일반 전형 거의 안 뽑아요. 그러니까 특별 전형만 다 본다. 특별 전형이니까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자, 그러면 뭘 가지고 그러면 뽑느냐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자, 출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출결은 이제 미인정이에요. 변결은 빼고요. 봉사활동 20점인데 봉사활동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사활동 올해 다 만점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접은 60점인데 실기가 있는 과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기가 있고요. 근데 자기소개서 학교에서 없는데 면접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면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요게 제2자 전형인데, 자, 경쟁률이 높다고 생각하죠? 높은 게 아니라 이중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다 야간에 하는데 고대만 주간에 해요. 그러니까 고대는 조금 어렵죠. 나머지는 이 학생들끼리 4년 동안을 같이 다니는 거예요, 야간에. 자, 여기 보면은 쭉 있어요. 이 정도 학과면은 거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반에서 3등 안에 들어야 돼요. 3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 특성화고등학교 학교 생활이력부를 봐요. 특성화고등학교는 애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죠. 면접 가지고 보고 수능 가지고 안 봅니다. 근데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좋으냐? 이 학생들은 4년 동안 그 직장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직을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은 뭐냐면 경력과 학력을 같이 가져가죠. 그런데 이 학력이라는 것이 내가 고등학교에 있었으면 이 학교를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특성화를 나와서 제2자 전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3년 동안인데 남학생은 군대 갔다 온 것도 경력으로 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면은 보다 좋은, 그러니까 자기가 못 갈 수 있는 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아까 제가 세 학교 얘기했지만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많이 가요. 정시로 많이 가거든요. 이 학생은 따로 뽑아요. 정시도 많이 뽑고 그러는데 고르기의 전형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 학생들 보는데 이거 보세요. 자, 경기대학교 AI 컴퓨터공학과 83%. 그 다음에 특별전형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전형 70%. 많이 차이 나죠? 이 학생들부터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국대도 보면은 위에 일반하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많이 차이 나죠. 근데 이 학교는 이제 상위층 학교, 아까 얘기했던 세 학교들이 거의 가져가고 다른 학교들이 가져가요. 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공무원 채용할 때 20%, 이제 20% 하는데 상업계열 20% 이제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한다 그래가지고 뽑아요. 이제 공무원 시험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요새 공무원이 많이 이제 처지긴 했지만 그래도 보시면은 2021년에 35대 1인데 이 지역 인재, 이 학생들은 뭐냐면 특성화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끼리만 3.5대 1. 상당히 들어가기 쉽죠. 이거 공사 이런데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같은 경우 들어가면은
굳이 뭐 대학을 안 가도 괜찮은데 여기 10%를 의무적으로 뽑게 돼 있어요. 예,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40%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40% 정도면 특성화 가면은 상위권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잘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기 한양공고 같은 게 건설 쪽 가면은 많이 가고 서울공고의 건설 쪽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갑니다. 자, 마이스터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 분야 소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제일 좋아요. 적성에 맞아야 돼요. 여기 이제 군 특성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오는 경기공고 과운고죠. 근데 요 과를 가야 돼요. 요 과를 가면 여기서 멀지 않아요. 다 가까워요. 가까운데 이 과를 가게 되면 이런 병가로 가는 거예요. 어떡하냐? 여기를 지원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여기를 신청을 해요. 그러면 기초훈련을 받고 졸업하자마자 군대 들어가서 병장 제대하면 하사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사관 들어가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요새는 시험 봐서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들어가기가 쉽죠. 여기는 또 뭐냐면요. 여기도 가까우니까 여학생 같은 경우 부사관과예요. 부사관과. 부사관과로 가고 경기사고에도 있어요. 이런 데 가면은 3년 동안 부사관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봐서 바로 가요. 근데 합격률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근데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체력 검사를 통과해야 되고요. 요새 애견에 대해서 관심 받는 학생이 많죠. 성동구 너무 가까운데 반려동물 교육과 두 학교. 이게 괜찮은데 작년에 미달됐었어요. 근데 올해는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간다고 이제 하는 학생들 보니까 이렇게 있는 경우 있어요. 자, 여기 보면요. 보통 1시간 반 정도, 요 정도 거리만 가면은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보면 되시고요. 자, 한번 마이스터 고등학교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아마 어디 보냐면, 북부 쪽 많이 갈 거예요. 뭐 경기공고에 들어온 과도 있습니다. 과학지능도 거의 많이 봤어요. 인공지능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미래산업은 이제 창업, 이런 데가 서울동산고등학교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뷰티아티과, 외시조리는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고명외식고도 상당히 많이 시설이 바뀌면서 경쟁력이 높아졌고요. 서울문화관 IoT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IT과는 서울 IT는 애니메이션 쪽이 많은데 여기 특이한 게 뭐냐면 이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서초 여기서 거기서 가면은 그게 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당역까지 4호선이면 사당역까지 가면 서초전자고등학교가 올해 뽑질 않고 내년에 서울 웹툰 애니메이션과로 완전히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시설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웹툰 쪽. 웹툰 쪽 하는 학생들이 요새 좋잖아요. 여기나 아니면 서울 IT의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디자인 요런 쪽으로 가면은 많이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방송고는 방송 쪽 관련해서 4개가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여기는 이제 고병에 싣고 있고 도구여상이 서울 동구고등학교로 바뀌면서 공연예술과가 생겼어요. 성안국제고요. 중부에는 아마도 가기가 굉장히 쉬워져. 대동세무고도 있고 니르아트 고등학교는 영상, 체육 워낙 많이 됩니다. 여기 뮤지컬 연기과도 있고 성동고고에도 주얼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보시고 철도고등학교도 괜찮습니다. 자, 특성화고등학교 쪽 보면요. 1학년 때는 거의 같아요. 과목이 다 똑같은데 2학년 때 보면은 전문교과가 9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교과가 많으니까 실습이 많으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 실기를 많이 하니까 더 실기를 하니까 좋죠. 근데 자기 적성에 맞아야죠.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기 적성에 이제 실제형 같은 경우, R형 같은 경우는 기술자, 공대 이런 거 뭐 만지고 하는 거 좋아하는 학생은 공업계 쪽으로 가는 거고 계산 쪽 좋아하는 학생은 관습형이는 상업계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요게 잘 맞아야지 엇갈려 가면은 상당히 힘들어 해요. 자, 그런데 특성화할 때 보면 옛날에 학업 계획서가 있었거든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나의 소질과 적성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고 3년 동안 어떻게 공부할 거냐, 진로 계획이 뭐냐, 이거 아주 쉬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학과 개요가 이게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서 자격증만 있다는 거예요. 자격증 몇 개 하나 알아놓으면 되거든요. 졸업하면 취업할 거예요. 이런 데가 취업하면 돼요. 그런데 요새는 꼭 취업만 하는 게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도 대학 진학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 여기서 들어가서 취업을 하고 3년 후에 제2자전형으로 대학을 갈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면 가장 좋죠. 그러면 좋고 요걸 갖다 하이잡이라는 데가 사이트가 있는데 제 엑셀 파일에 다 나옵니다. 여기서 영상을 보면서 보면 되고 어렵지 않아요. 애들 이건 성실한가 아닌가를 보는 거지 이 학생이 뭐 뛰어나냐 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를 조리학과를 간다면 요리 쪽에 얼마나 관심이 많냐. 조리하는 애들은 요즘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이런 거 봅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 갔는데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2학년 1학년 2학기 8월 철에 아니면 2학년 1학기 때 전학이 가능해요. 근데 1학년 때는 공통과정이기 때문에 특성화나 일반 고등학교나
가해 교육과정의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안 옮기는 게 좋고요. 자, 후기고등학교예요. 이제 제일 많이 가는. 자, 외고는 이제 아까 같이 국어, 사회, 3학년 2학기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요. 자, 그 다음에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개 학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요. 자, 자사고 같은 경우는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랬죠? 1.5배수를 추첨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미추칠 학교 같은 경우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이 없이 그냥 바로 갈 수 있어요. 네, 추첨을 통해서 가고요. 자, 요게 이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데 이걸 잘 드셔야 돼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 예술계 고등학교도 다 요새는 온라인으로 본인이 접수를 해요. 근데 접수를 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취소한다 그러고 다른 학교를 갔다가 접수를 해요. 그럼 이중전에 걸려요. 그럼 고등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이 접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도보다 올해가 그러니까 높아졌죠. 올해 이제 11월 달에 가면 아마 미달 학교들이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신일이 이제 제일 떨어졌는데 없어질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100명 모집에 200명이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추첨으로 50명이 떨어져요. 근데 이 50명은 되게 억울해요. 나는 내가 한 건 없는데 불구하고 떨어져서 일반 고등학교 1단계 두 학교를 못 가요. 그럼 면접을 어느 선에서 볼 것이냐? 학교 입학 요강에 나오지만 대략적으로 120%를 중심으로 봐요. 120%가 넘으면 면접을 보고 120%안 넘으면 그냥 추첨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미달이면 다 저런 합격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 대상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대상자가 되면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대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전과목 또는 주요 교과를 보고 교과 세특을 열람이 가능해요. 그래서 교과 세특에 대한 부분들도 잘 1학년 때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면접 평가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 학교 중에 하나를 봐야 되고 경쟁률도 많이 늘었죠. 한동안은 쭉 줄었다가 이 미달도 있었는데 이제 미달은 없어요. 자, 사회통합전형입니다. 이거는 기회기도 전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그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학생들. 요거는 사회 다양성에 다문화, 한부모, 다자녀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부모가 있는데 여기도 한부모가 있죠. 여기는 경제 지원을 받은 사람이고 여기는 경제 지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자녀는 옛날에는 3명 중에 1명만 됐는데 이제는 다 돼요. 다 되는데 이제 좀 이따 조건이 또 나와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코로나 때 한번 했을 거예요. 상위 20% 안에 들어가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단계를 했는데 다자녀 과정은 사회통합의 30% 이내에서만 선발하기 때문에 여기 빼고요. 이 학생들은 재작년에는 학운위가 있었어요. 근데 학운위가 없어지고 추천위원회에서 이거를 갖다가 심사를 합니다. 외고, 국제고, 과고업, 자사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예체능 중점학급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만약 사회통합 전형이 해당이 된다면 이거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제 무슨 얘기하냐? 불이익이 없느냐? 학교 가서 좀 불이익하고 좀 관리되지 않느냐? 전혀 없습니다. 불이익 받을 것도 없고요. 이 학생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고 학교에서 더 좋아해요. 왜? 이 학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학교 운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학교에서는 어떻게든 이 학생들을 많이 끌어올라가는데 미달이 거의 다 미달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조사했던 건데요. 하나고 과고 빼고는 다 미달이었어요. 근데 국제고등학교가 전에 미달이었는데 작년에 1.15대 1이었어요. 그래도 상당히 적은 편이죠. 일반적으로 한번 보면요. 일반 전형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요거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대 자사고도 그때 두 학교 빼고는 나머지 다 미달이었어요. 이건 정원외입니다. 정원외는 이렇게 따로 뽑는데 특례 입학은 외국에서 2년 이상인데 부모와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특례 입학은 8월 달에 신청서를 받을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나갑니다. 특례 입학에 해당되는 사람 그 학교에서 여기 들어가는 학교에 내면 되는데 특례 입학이 분명히 유리하긴 하지만 외고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유리하지 않아요. 왜? 외고는 특례 입학한 학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건 꼭 그렇지는 않다. 자, 일반 고등학교 제일 많이 갑니다. 자, 여기서 성북, 강북에는 과학 중점학급이 없어요. 그럼 옆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면 옆 학교는 어떻게 하냐? 옆 학교를 가게 되면 그러면 떨어진 학생과 50% 떨어진 학생끼리 하고 이 성북, 강북에 있는 학생끼리 대상에서 추첨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이익을 많은데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거의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그 과학출점이 학생들이 줄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희경여고나 해원여고를 가는 학생, 대진고 창동고등학교를 가는 학생, 용산고등학교 가는 학생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에 불합리한 게 없어요. 1학년 때 공통과목이 똑같고 2학년 때 가면은 이과 애들하고 같이 해서 단위수가 같으면 학점이 같으면 같이 하고 3학년은 아까 말씀드린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예술체육 중점은 송곡고등학교는 체육, 후곡여고는 미술, 대원하고 영신은 음악이에요. 아마 영신 같은 경우는 가까워서 가능할 거예요. 송곡도 지하철로 갈 수 있는 적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과목의 내신은 해당 교과목만 내신을 봅니다. 그다음에 송곡고 체육 중점은 요게 실기가 세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면접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자기소개서 1500자 쓰는데 다 못 써요. 다 어려우니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이인포에 들어가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서 뭐 창문여고, 미안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학교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1학년은 뭐 볼 게 없고요. 2학년의 개설학과에서 외국어를 한번 보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외국어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거를 같이 해야 되고, 대학 진학률은 제가 미리 조사를 했죠. 여기 학교를 보면, 자, 전체 학급수가 아무래도 많으면 인원이 많다는 거는 과목 개설하는데 좀 유리하니까 아무래도 좋죠. 근데 학급당 인원수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급당 인원수가 높은 학교지만 두 학교를 쓰면 엉뚱한 학교로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영훈하고 내가 서울사대보고만 썼으면 두 개를 A, B 쓰면 그러면 아니면 용문까지 썼으면 다른 학교로 갈 수 있으니까 안배를 해서 잘 쓰셔야 된다는 얘기고, 대학 진학률을 한번 보세요. 대학 진학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사립 같은 경우가 좀 많이 가는 경우가 있고 남녀공학보다는 남학교나 여학교가 많이 가는 게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학교 알림이와 하이인포에서 다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들 성북하고 강북은 같은 역량입니다. 자, 1단계에서 20%를 뽑아요. 그러면 1단계에서는 전부 다 인원이 차요. 찰 수밖에 없어요. 안 찰 수가 없는 게 20%를 못 채우는 학교는 좀 문제가 있는 학교고, 그 다음에 2단계 40%를 채워요. 그 다음에 3단계에서 못 채운 학교, 이제 못 채워서 40%에서 1단계, 2단계 지원 사항을 보는 거예요. 1단계, 2단계를 어떤 학교를 지원했느냐. 자, 통합 편의는 자로 재가지고 직선거리로 어느 정도 되느냐, 그다음 종교가 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그래서 여기 자사고외고 국제고를 쓰는 학생은 여기 두 개를 공나누 내니까 불이익을 보죠. 그러니까 이걸 감당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잘 판단하시고, 중점학급은 상관이 없어요. 중점은 상관인데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A는 무조건 1단계, 2단계에서 가장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일지망교에 두 개를 동안히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단계 이지망교를 다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AB, AD. 그러니까 AB, CD. 이렇게 쓰는 건데, AB, AC가 가장 원만하죠.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고, 자사고에는 두 학교를 뺀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쌍둥이, 교직원 자녀, 학교폭력, 소년소장가장, 이 학생들은 제외시켜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하고 면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전 질의 내용들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이쪽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본인이 원하는 내용이 안 나왔을 경우, 이제 사전 질의 내용 내용 빼고요. 그거 이제 채팅방에다 올려주시면은 나중에 채팅 보면서 제가 다시 또 그것도 추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공통사항은 수상경력 이런 것들은 다 안 들어가요. 영재교육원 이런 것들이 전부 안 들어가고 3학년 행동특성화 종합의견 이런 거 안 들어가고 진로희망이 안 들어간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하는 학교는 이런 학교들입니다. 네.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건 뭐냐?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인성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을 위원들이 이걸 뽑아요. 근데 보통 3명이 합니다. 3명이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사고는 2박 3일, 외고는 3박 4일 들어가는데 외부에서 오는 선생님 한 분, 그 다음에 그 학교 2분, 이렇게 해서 3명이 한 팀을 만들어서 2박 3일, 3박 4일 동안 해요. 그래서 첫날은 뭘 하냐면 자기 생활기록부를 전부 다 뒤져요. 둘째 날은 뭐 하냐면 생활기록부를 다 뒤져요. 그리고 면접문항을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의 합격 여부가 결정돼서 선생님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지가 않아요. 네,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가지 영역인데요.
자기주도학습, 지원동기, 그 다음에 진로계획, 인성영역이에요. 외고는 1500자, 자사고는 1200자고 거의 안배에서 4분의 1씩 안배하는 게 가장 좋은데 자기주도학습 영역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해요. 외고 같은 경우는 학급수가 많은 학교부터는 2개씩 나눠서 하는데 나누면 둘둘 나누지 않고 자기주도학습 영역을 하나 나누고 나머지 3개를 한 바로로 나눠요. 그러니까 자기주도학습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제 프린트에 보면은 이게 제가 여태까지 전형위원을 갔었고 상담하고 했었던 부분에서 정리했던 거 부분이니까 요거를 만약 여기 해당이 되는 학생들은 꼭 이걸 한번 보면서 참고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출결 사항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미인정으로 하는 거 중요해요. 우리 체험학습 갔다가 안 돌아온 미인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게 결석 일수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서는 감점 대상은 아니지만 이거는 면접에서 봤을 때 이 학생은 거의 제외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어떤 학생이 결석이 5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선생님끼리 더이 결석이 많다는 얘기는 성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걸 물어보면은 그냥 괜찮은데 안 물어보고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로 희망은 옛날에는 계속 바뀌었거든요. 바뀌어서 이걸 왜 바뀌었냐 물어봤는데 이제는 상급학교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뀐 내용 맞춰서 하면 돼요. 자율활동의 창치활동은 전부 다 봅니다. 이 학생이 어떤 거라냐. 봉사실적, 아까 얘기했죠. 봉사실적은 이제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의미한 것. 그러니까 의미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라든가 노약자, 그 다음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면서 내가 인성 부분에 부분을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유학기 활동 다 나가고요. 독서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독서를 주목으로 봐요. 특히 1학년 때부터 계속 하고 있느냐는 게 중요한데 어, 지금 독서 활동은 생활기록부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그 독서 활동 간단해요. 그 책명하고 저자명만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학교마다 양식이 있을 거예요. 그 양식에 써서 담당쌤한테 갖다 주면 그걸 보고 나서 써줘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그 종지를 받거나 아니면 복사를 꼭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면접을 갈 때 한번 그걸 꼭 읽고 가세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고 행동특성은 3학년은 안 들어갑니다. 자, 자기주도학습. 이 사람이 스스로 공부할 능력이 있느냐, 자율성이 있느냐, 의지력이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공부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기인데요. 외고하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사립이에요. 권하 기념이 있어요. 그 학교가 세워진 이름이 있거든요. 그걸 홈페이지 가면 잘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학교 알림에 가면 학교 특색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색 사업에 그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잘 보세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나하고 맞기 때문에 이 학교를 지원한 게 된 거예요. 또 하나 학교 설명회를 가보세요. 그러면 이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들과 어떤 것들이 다 있고 어떻게 진행한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진로 계획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학습 계획과 진로 계획을 이렇게 해서 내가 졸업 후에 이렇게 나가고 싶다라는 것을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으면 돼요. 자, 인성 영역은요. 이게 뭐냐면 배려, 나눔, 협력 관계예요. 여기다 이제 리더십도 있습니다. 리더십도 들어가는데 리더십은 이제 거의 학교 임원이라고 하면 리더십이 나와요. 근데 리더십은요, 혼자서 이끌어가는 게 리더십이 아니에요. 리더십은 뭐냐면요, 함께 어려운 점을 같이 해결해서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게 나가면 맨날 똑같이 하는 얘기가 하나가 딱 있어요. 토끼하고 거북이를 얘기하는데요. 근데 가게 나갔다가 지하철에 이렇게 어느 대학에 써 있는 게 보고 나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뭐냐면요, 정답은 이거예요. 자는 토끼도 나쁘지만 지나가는 거북이도 나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서 함께 갑니다예요. 이건 대학교에도 마찬가지. 인성 영역은요, 더불어 함께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 추진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인성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협력 관계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 나오냐면 봉사활동에서 또는 학교 간의 친구들의 갈등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잘 정리해 놓으면 돼요. 자, 여기서 수상 경력하고 진로 희망사항은 두 가지는 안 나갑니다. 없고요. 인적사항 다 빠지고요. 그 다음에 학적사항 다 빠집니다. 출결하고 창체로 그러는데 임원, 자율활동, 사회적 배려 이런 거 다 들어가요. 자, 단순하게 나열하지 마시고요. 동기하고 내용과 결과가 이렇게 같이 내가 이런 공부법을 하게 됐는데 이런 공부법으로서 어떤 결과를 났다. 근데 또 잘못하면 실수하면 성적이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거 이제 얘기할 거고요. 사실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뭐냐? 이거는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드러날 수 있게 하고요. 대필 절대 하지 마세요. 대필하면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학생이 대원외고를 갔는데 그 학생이 써왔어요. 써왔는데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 오빠가 외고를 나왔는데 대학생이래요. 그 학생이 같이 쓴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했어요. 너 그러다가 네가 면접을 그 문항에 나올 텐데 그 문항 나오면 너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 그래서 다 고쳐서 자기 거로 고쳐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자, 오늘 이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분들이 혹시 오늘 잘못 못 보잖아요. 근데 자사고 외고 그쪽으로 가는 학생이 있으면 제 블로그에서 요 영상은 꼭 보고 가세요.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이걸 안 보고 가면 되는데 그 제가 그 위에 학교 학생이 있는데 학교를 갔다가 이제 갔는데 뭐라고 하시느냐면 선덕고등학교에 4명이 갔는데 어 3명이 떨어졌대요. 한 명은 추첨에 떨어졌으니까 뭐 빼고 근데 2명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봤더니 성적이 굉장히 좋은 학생이에요. 근데 그 학생은 자기도 지금도 모를 거예요.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 바로 이거예요. 토익, 토플, 교과목 점수, 각종 대회 영재 교육은 쓰면 0점 처리가 돼요. 부모님 친인척 관계, 경제적 관계 하면 10% 감점이에요. 자, 이거예요. 토익, 토플. 제가 작년에 나이가 제일 많아가지고 여기 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어떤 학생이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 0점 처리했어요. 이 학생은 몰라요, 자기는. 옛날에 갔을 때 로봇대회 나갔다 가지고 이 학생이 떨어진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은 몰라요. 아마 제가 보기엔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은 여기서 떨어졌을 거예요. 0점 처리. 또 하나는 뭐냐면요. 부모님의 친인척 관계. 우리 집은 골프와 승마를 즐깁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또 더 웃기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작년에. 웃기는 게 아닌데, 한 학생은 영국을 갔고요. 한 학생은 호주를 갔고, 한 학생은 중국을 갔어요. 두 학생은 10점 감점, 10% 감점됐고, 한 학생은 감점이 안 됐어요.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중국은 감점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경제적인 때문에 아버지가 따라갔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좋은 거죠. 절대 쓰지 마세요. 외국 간 거는 절대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학생들 꼭 있어요. 자기 이름 얘기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40명 중에 2명씩 나와요. 그 다음에 자기 학교 이름 쓰는 얘기하는 학생이 또 나와요.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10% 갑자기니까 하지 마시고 여기 나왔잖아요.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꾸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이건 10% 감점입니다. 전교 1등이 됐다. 90점이라고 나와도 0점 처리가 돼요. 점수는 절대 쓰지 마세요. 공부를 해서 내가 열심히 이런 학습법으로 뭐 교과목이 향상되었다. 향상은 괜찮죠. 향상이라는 것은 몇 점에서 몇 점인지 모르니까. 근데 가급적 그런 거 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라는 정도로 하는 것도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란 말 쓰지 마시고요. 뭐 콘서트라든가 학교에 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쓰는 게 좋아요. 자, 보통 선어 문항이 나옵니다. 선어 문항 나오는데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서 프리타를 학교도 있고 제가 계속 물어봐요. 외국 같은 경우는 심층면적으로 계속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기소개서. 이제 제가 이 얘기하는데, 자기소개서 이제 면접위원들이 이거 분석을 해요. 3배속 듣기 후 최종적으로 대본을 통해 확인하는 독특한 학습 방법을 얘가 CNN을 3배속으로 들었대요. 그랬더니 왼쪽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이에요. 3배속 영어 듣기 학습이 실현 가능한가? 그래서 대본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대본 제공 학습 프로그램 과제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자, 요거는요, 장애인은 태도가 변화했대요. 장애인 이해 돕기를 봉사활동을 했는데, 외발 달리기를 하면서 장애인의 힘든 점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불편함을 보면서 많이 했대요. 근데 보니까 이 학생이 3시간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 장애인을 이해를 도왔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 학생의 거를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봐서 이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첫 번째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항을 이제 얘기해요. 자, 보험교에서 키우는 인재상, 권하기점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걸 한번 알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유학기제 활동을 관련해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뭔가? 이거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내 생활기록부를 완전히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것과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에서 선호하는 것이 어떤 건가?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겪으면서 어려움과 이를 해결했던 기억을 노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예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학생의 경험을 한번 보고 싶다는 얘기죠. 공통문항은 일반적인 문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장이 아니에요. 저는 작년에 그 문항을, 그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조용하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3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자, 이거예요.
교과서 횡단법이라는 공법을 사회에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을 말하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이 학생이 교과서 횡단법을 자기소개서에 썼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면접 문항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성 인권에 가지게 된 계기와 왜 그랬느냐, 자기 진로 희망이에요. 관련 도서를 한번 들어보세요. 책을 읽었으니까 그 책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내용을 한번 얘기해봐라 라는 얘기죠. 예. 그럼 인권가 대해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보통 생각을 어떤 생각을 했느냐를 확인하는 진로에 확인하는 정도예요. 자,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자기 당하지 않고 얘기하면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지나가겠습니다. 채팅방에 혹시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쓰시고요. 절대평가 특목고 자사고 일본 이걸 아직 안 나왔다 그랬죠. 절대평가가 다 된다면 특목고 자사고는 분명히 유리해요. 그 다음에 자사고 외고 일반고도 고객 장단점이 있죠. 자사고 외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이럴 때 할 때에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고 선생님들이 교과 세팅을 잘 해줘요. 근데 단점은 내신 성적이 불리하죠. 일반고에 또 반대로 하면 일반고는 내신 성적이 좋지만 교과 세팅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끌어 나가야 돼요. 대입시 어떤 과목 보세요. 이거는 자기 직업에 관계되는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교학점이 바뀌면 어느 지락에 고등학교를 유리한지 불리한지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3학년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으니까 고교학점제 때문에 어느 학교가 유리하다고 불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신과 그 다음에 내신의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 진로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안 됐다면은 나중에 바뀌는 경우에서 학생이 활동을 많이 했으면은 커버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바뀌면은 불이익이 많아요. 그러니까 3학년 때까지 진로를 자꾸 보셔야 돼요. 자, 나에게 진로를 찾으려면 어떤 다양한 경험을 통해야 되고요. 진로 적성 검사하고요. 대학교 레벨과 학과, 대학교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과가 레벨이 중요해요. 학과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열과 학과를 가지고 가다가 내가 성적이 안 되면 대학을 낮추는 거죠. 동기부여되면 부모가 어떻게 도와야 돼? 부모는 제가 생각에 묵묵하게 믿음을 보여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부모하고 자식하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자식의 의견을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제 아까 군특성화를 이제 한 80% 되는, 성적을 대충 이제 매기니까 80% 되는 학생이 그래도 어떻게든 상담을 해서 자기가 군인이 되겠다고 왔어요. 일반고 가서 어차피 걔는 3년 동안 잠만 잘 거니까. 근데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반대했대요. 그래서 안 된대요. 뭐냐 했더니 아버지가 육사가라 합니다. 아, 육사는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되는데 육사를 어떻게 가죠? 80이 육사를 간다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얘는 계속 3년 동안 들어가서 학교 와서 잠만 자다가 끝날 거예요. 그것도 알바로 할 건데 알바는 지금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학생이 뭘 하겠다고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걸 부모님이 밀어주시는 것, 뒤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선행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립고등학교나 국립고등학교는 서울사대부고를 얘기하는 걸 알고 있어요. 서울사대부고도 점수가 높지만 여기 그 지역의 사립 중에 제가 어느 학교라고 말하지만 그 사립 중에 괜찮은 학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국립은 우리 처조커 같은 경우는 꼭 서울사대부를 가겠다는 이유는 남녀공학 때문에 가려고 그럴 거예요. 아이가 간호사가 되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느냐 일반고는 간호사는 무조건 1, 2등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적이 한 30% 되는데 일반고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성화에서 가는 거예요. 제 딸이 특성화에서 1등을 해가지고 간호사가 되려는데 학급수가 하나씩밖에 없어가지고 1.7등급이 나와서 그해 못 갔어요. 그래서 임상명리사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어디가 있냐면 영광 메리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동산고등학교, 그 다음에 영시 간호비즈니스의 간호과가 있어요. 거기서 2등, 1등, 2등 정도 하면 거기는 일반고보다 1등 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바로 간호사가 될 수 있고 고등학교 때 간호 업무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응하기 수월하죠. 아이가 원하는 게 없고 자꾸 자극을 줘야죠. 그러니까 자극을 준다는 게 뭐 너를 왜 안 하니 이러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성북과 강북에 아마 진로센터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거기서 맞는 거 있으면 같이 드세요.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일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출전 같은 경우는 이게 말 안 되는데 과학출전 가가지고 만약 과학을 안 가면 고등학교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출전 가는 거고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랑 관련된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축구랑 관련된 체육과고 아니면은 축구만 좋아하면 쟤는 군특성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진로 정한 이것도 같이 했고요.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예체능 학생들의 고등학교 교육의 방향. 예체능 학생들은요. 아까 같이 예체능 고등학교, 그러니까 송곡고등학교, 송곡체육, 송곡여고 미술 이런데 영실이나 대원의 음악을 가는 것도 전문 학교이기 때문에 전문 교육을 받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 갔을 때는 가능한 한 내신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를 가는 게 좋죠. 왜냐하면 내신 성적에 수학 같은 것도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내신 성적이 불리하니까 특목고나 당연히 안 가는 거고 거기에 입시제도 보면은 대학 진학률이 낮은 학교 같은 경우가 사실은 학교가 내신 따기가 더 좋은 학교죠. 거꾸로 갈 수 있어요. 자, 제과제빵에 관심이 많고 진로였는데 현재 제과제빵 시스템만은 교육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특성화고등학교 제과제빵 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과제빵 같은 경우 외식 조리과 영신간호 비즈니스 고병외식고는 좀 요새 높다니까 거기 가면요 가서 제과제빵 자격증 딸 수도 있습니다. 특성화 다니다가 대학교 지나가는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으면 돼요. 전문대 같은 경우는 내신 100%거든요. 그러면 전문대에서도 방사선과 우리 하던 임상병리과 이런 좋은 학과들 많이 있어요. 근데 4년제 나오는 것보다 좋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는 3년제 나와도 충분히 저 유치원 교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가면 돼요. 대학 진학에 특성화 출신과 일반고 출신은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제2자 전형으로 대학도 갈 수도 있고요. 해커가 되려면은 거기에 만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게 좋죠. 아까 뭐 3명도 있고 아까 세 학교 얘기했고요. 프로파일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심리학과를 하는 게 맞고요. 아니면 경찰로 들어가서 경찰에서 교육을 받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심리학과로 가면 석사 박사까지는 거의 가야 될 거예요. 자, 요거 마저 추가 모집, 추가로 질문 들어온 겁니다. 일러스트가 되고 싶은데 입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입시하고 있고 영어 중에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영어가 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미술학원은 미술과는 수학을 안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러스트에서 일반 고등학교를 갈 거면 입시학원에서 가서 하는 게 맞고 아니면 특성화 쪽에서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자, 성적이 2를 받으면 아까 얘기했죠? 그 미수하면은 지랑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상관없습니다. 그 보충 수업 받아요. 예. 그리고 이 정도 성적이면 빨리 특성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자,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믿어주시는 거고요. 진로 결정하에 아이에게 대학이라는 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고졸 취업의 문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특성화고등학교는 이제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진학도 많이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딸 둘 다 특성화 보내서 대학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많은데, 애한테 어떤 게 더 유리한가를 한번 생각하는 게 좋고, 애가 아까 같이 내가 뭐 육사 얘기했지만, 되지 않는 부담스러운 걸 갖다가 강요하는 건 더 어렵거든요. 예. 이것은 경찰의 꿈이 아닙니다. 경찰들 가려면 성적이 중요한데, 기대 경찰들 성적이 중요하죠. 예, 순경 같은 경우는 이제 체력과 그 다음에 실기가 중요하고요.